예, D-56 혼전의 지지율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대선이 56일 남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고 보면 뭔가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가장 악몽이었을 텐데 반등은 조금 한 모습입니다. 지지율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오늘 발표된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39.2%고요. 안철수 후보가 12.2%로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리얼미터는 이제 전화응답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수층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전화 면접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윤 후보가 1%포인트 가량 떨어졌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주 YTN 조사가 없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훅 꺼졌다가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가 결별, 뭐 김종인 위원장 결별, 2차 내홍이 극에 달했었죠. 말실수도 그래서 2주간 보면 현재는 뭐 큰 무리 없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보이고 있는데 일단 반대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막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여론조사를 제가 근데 여론조사 최고의 전문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전혀. 오늘까지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20대에서 상당한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지율에서도 좀 상승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와의 극적인 화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발표 여가부 폐지라든지 여가부 폐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병 200만 원 월급 보장 이런 것들이 20대 남성층에게는 상당히 지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래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저는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뭐 안철수 후보는 뭐 2배가량 더 뛰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요. 별로 실수한 것이 없잖아요. 본인이 선거 캠페인 아주 잘해왔어요. 공약도 매일매일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국가 운영을 담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제대로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예요. 이거는 뭐로 봐야 되냐. 비호감도가 높아서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많이 발표하더라도 나의 지지율은 올라가질 않는구나. 라는 심한 좌절감을 느낄 여론조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이제 이재명 선대위 쪽에 인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좌절감은 느끼지 않고 있고 일단 그 부분 저희가 뒤에 또 다룰 얘기여서 뒤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 지지율만 좀 보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강윤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단일화 얘기는 좀 이따 따로 할 거죠. 그러면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연 멈춘 건가? 윤이. 그것은 안 후보의 지지율과도 직접적 연동관계에 있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건데 단일화는 좀 이따 한다고 하니까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봄을 말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을 하는데 제가 오늘 13개 여론조사를 이렇게 조사해서 이 방송 오기 전에 표를 간단히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발표된 거예요? 네네. 최근 오늘부터 3일 사이 전에 여기 보면 하락은 멈추는 것 같다라고 읽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왜 남자들끼리 모여서 재미로 하는 포커를 칠 때 액면을 보고 상대방과 나의 카드와 전체적인 걸 읽잖아요. 전체적 칠 줄 몰라서. 알았어요. 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는 하락은 맞습니다. 일부 한 4개, 3개에서 미미한 상승 반등을 보이는데 저게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통계학적 발생의 자연스러운 분출인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고요. 저는 그건 판단 유보 구간에 넣겠습니다. 자, 약 6주가량 지속되어 왔던 것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일단은 멎었는데 그럼 이게 멎었던 힘으로 올라갈지 2주쯤 횡보를 할지는 그야말로 본인 할 탓에 달려 있는데 지금 지지율 변동의 키를 쥐고 있는 건 20대예요. 30대 중에서도 20대에 가까운 연령대들 한 34, 5세 저희가 5살 단위로 끊지는 않지만 제 추측입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윤, 안 세 후보의 3, 4%포인트씩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것이 내가 1 빠지고 여기가 2가 올라가면 둘이 합쳐서 3% 변동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점 먹고 여기가 2점 넣으면 게임 스코어는 3대 0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멎었다.
그리고 올라갈지는 두 봐야 주일쯤은 된다. 더 보자. 근데 수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변동은 없어요. 예.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세 배, 두 배, 세 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 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지지율은? 다른 데서 윤석열 후보가 빠진 데서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무응답층이라든지 지지 후보 없음 이런 데서 아 정권 교체 안철수를 또 가능하겠구나라고 지지를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점은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화면에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피디님은 화면에 잠깐 YTN 리얼미터 조사를 9페이지 올려주시기 표를 바랍니다.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윤 후보가 45.3에서 40.1로 한 번 빠졌다가 39.2로 0.9 예. 그냥 계산하기 네. 좋게 1%포인트 빠졌다고 칩시다. 네. 안 후보는 2.5에서 4.2 그리고 다시 12.2. 네. 산수로만 치면 4.2가 12.2가 됐으니까 거의 3배 맞죠. 예. 그런데 분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40%였던 게 39%로 빠지면 1%포인트가 빠졌어요. 그 분자는 굉장히 크죠. 분모가 40이니까. 분자 분모 나오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자 100명 중에 4명이 지지했는데 100명 중에 12명이 지지한 걸로 늘었어요. 안철수는 8명 늘어난 거예요. 네. 맞죠? 네. 맞죠? 네. 4.2에서 12.2니까. 네. 근데 40에서 30 문과여가지고요. 아 쉽게 자, 설명해 주세요. 그래 쉽게 하잖아 지금. 예. 윤석열은 40%에서 39%로 1%포인트 줄었어요. 그럼 100명의 1%포인트면 1명. 10%포인트면 10명. 그럼 1명 빠졌고 이재명도 37에서 36. 여기서도 1%포인트. 아, 여기 그러면 저기 장성철 교수님이 여쭤본 건 지금 나머지는 보면 중도에서 온 게 맞습니다. 네, 12월 중도에서. 4주째를 보면 세 후보의 총합이 대략 계산하면 44, 37, 81.3%인데 네. 1월 첫 주에서 보면 합쳐서 88% 가까이 되거든요. 중도 그래서 모르기 중도가 줄었죠. 좀 더 줄었다. 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그게 안철수에게 간 거 맞고 일부가 윤 후보에게서 왔던 건 맞는데 3주 전에 안철수 시동을 막 걸었을 때는 윤 후보에서 안으로 바로 온 건 맞아요. 그리고 예. 그 물은 약간 줄은 거 맞고요. 알겠습니다. 분모 얘기를 그러면 했더니 헷갈리셨구나. 저희가 청년층 앞서 청년층 얘기를 하셨는데 네. 청년층 지지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2030이 캐스팅 보터다라는 말은 저희는 다 50인데 어쨌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8세부터 39세까지 1000명에게 의뢰한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조사입니다. 내일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27%가 넘었고요. 윤석열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약 4%포인트 앞서서 나왔습니다. 예. 이 조사는 이제 1월 7일에서 9일까지 예. 했던 조사입니다. 추이를 잠깐 보면 지난 약 20일 전과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약간 늘었고요. 이건 20살부터 2030. 2030 조사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꽤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나 사회론연구소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지역별, 연령별을 하는데 전체가 1000명이고 네. 이 중에 연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YTN 조사를 보면 예, YTN 리얼미터를 조사를 보면 이렇게 18세에서 29세 조사가 있고 30대 조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18세, 29세의 모수가 136명입니다. 예, 예. 전체가 1000명이어서 네. 사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하죠. 이 숫자를 이제 좀 위험하다. 통계적으로 위험하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30대는 154명입니다. 그래서 네. KBS 한국 리서치 조사 앞서 봤던 조사는 1000명을 20대, 30대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름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고 예. 이런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박 앵커께서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리얼미터 거 보면 18에서 29살 136명입니다. 예. 이 중에 13명이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이건 무작위로 들어오면 그 할당 샘플을 채우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걸 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예. 그 13분이 이를테면
보수 쪽인 분이 거의 다 들어와서 보수를 전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이 비교적 이렇게 인구 분포에 맞게 이렇게 하더라도 처음에 왔던 분들의 기표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표본이 이렇게 작을 때 지역으로도 저는 강원, 제주 합쳐서 46명을 채우면 됩니다. 예. 그럼 강원, 제주 합쳐서 46분의 의견이 강원과 전체 의견을 과연 정확하게 축도할 수 있다고 보느냐? 제대로 블렌딩이 됐으면 잘 간이 섞여져서 정말 국물이 완벽하게 섞여져 있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 오차라는 것을 예. 부여하는데 이번 KBS 조사는 2030만 1000명을 채웠으니까 굉장히 구간당 샘플 크기가 크죠. 그래서 예. 대표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2018년에도 이런 조사가 한 번 있었고 예. 12월 말에는 저희가 사회 여론조사 헤럴드 경제하고도 이 방법을 예. 했는데 흐름이 일단 뭐 같습니다. KBS 조사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일단 모수가 큰 2030 모수가 큰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높은 편입니다. 2030 지지율이. 네. 높은 편인데 이게 예.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냥 26, 27% 여기서 멈춰 있고 저는 이 여론조사는 현재 시점의 여론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여러 가지 20, 30대 층을 향한 남성층을 향한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이 영향을 끼친 이후인 10일 이후 예. 그때부터의 그거를 여론조사가 좀 봐야 된다. 제대로 좀 반영된 거지 이거는 그러한 효과 영향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라서 예.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의 여론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또 하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